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목고 자사고를 학년별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올해 실시된 2024 외고 국제고, 그리고 전국 자사고, 서울 자사고의 경쟁률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는 저는 원주중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으로 있고요. 네이버 카페 진로진학에 1위를 하고 있는 특자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 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 160명을 무료로 첨삭을 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특자만 카페입니다. 이거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들이 공익 카페로서 대입과 고입에 대한 입시 전반에 대한 자료가 한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 책입니다. 올해도 개정했는데요. 8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건 6월에 나온 제 학부모 진로 코칭서 학부모 책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023, 24 외고 국제고 경쟁률을 한번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국제고를 통해 뿐만 아니라 외고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2028 대입이 개편되면서 외고에 가도 얼마든지 의대를 갈 수 있고 가능성이 많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오른 성적이고요. 이거는 서울 자사고입니다. 서울 자사고인데요. 이것 또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끼치고 있고요. 저희 강남, 저희 학교 근처에 휘문, 현대, 중동 이런 경우는 올해는 현대 남자만 빼고는 조금은 하락한 그런 추세입니다. 하나고는 마찬가지로 경쟁률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 전국 자사고 경쟁률입니다. 전국 자사고. 대부분이 상향이 됐죠. 하나고를 비롯해서 상산, 그리고 용인외대부고, 그리고 인천 하늘고, 북일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청운고, 그리고 광양제철고 이런 학교들 전국 자사고도 앞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내년에는 아마 특목고하고 전국 자사고 외고는 제가 볼 때는 더욱더 대입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특목 자사고 학년별로 이거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학년이라면 자, 자유학계제가 이제 실시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학기에 시험을 보는데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 학교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1학년이라 해서 마냥 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학습에 대한 그런 습관을 키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학계제를 이제 하고 있고요.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한 꿈에 대해서는 확실히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현 중학교 2학년은 어떻게 되죠? 고교 학점제에 진입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바로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 바로 여기 선택을 과목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1학년이라고 그래서 뭐 비교과 신경 안 쓰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특목고를 자기가 신경 쓴다면 비교과, 독서,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거를 모든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1학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 필수입니다. 복습 필수. 그리고 과목별 내신이 최고죠. 예. 제가 제 유튜브에 중간고사 잘 보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복습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요. 자, 중학교 2학년이라면 이제 외국 국제고를 목표로 하면 당연히 영어 성적은 9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에서 90점이 안 되는 성적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외고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내신은 무조건 유지를 해라.
자, 여섯 번째는 선행학습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특목고라는 건요. 일반 학교하고 또 다릅니다.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강남 관내에 있는 일반 학교 마찬가지고요. 선행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어머님들 특히 방학이니까 이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또 하나 시간이 있다면 방학 기간 동안 중2 학생들은 그 자기의 목표 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학교를 가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학교에 맞는 집중력 있는 교과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다르겠죠. 특목고 외고 다르고요. 전국 자사고 다르고요. 전국 자사고 중에 또 하나고 다르고요. 민사고 다르고요. 상상고 다릅니다.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미리 보시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생기부 자소서 작성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언주중학교는 제가 항상 그 자소서 준비 3학년 강의를 자소서 준비할 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강의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모의 면접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자소서 첨삭까지 제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소서 첨삭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무료로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를 통해서 자소서 작성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또 한 번째, 자소서와 면접의 당락을 가릅니다. 예. 자, 서울 자사고 성적 안 들어가죠. 외고는 영어 성적만 들어갑니다. 전국 자사고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성적 분포도가 다르고 산하고 같은 경우는 3학년 분포도가 30%를 더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 성적을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죠. 그리고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제가 자소서 첨삭할 때 제 메일을 통해서 요번에 160개를 제가 해줬거든요. 거기서 보면 한 20가지는 본인이 쓴 글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판결이 되는데 고등학교의 그 특목고나 이런 데는요. AI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소서를 썼다. 그건 그냥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3학년 때 면접장 가기 전에 모의 면접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에 모의 면접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사항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고를 지원한다. 영어는 기본입니다. 수 90점 이상입니다. 반면에 외고에서 동점자 처리가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이거는 3학년 2학기 국어,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사회, 이 순으로 동점자 처리가 됩니다. 작년에도 외고 지원해서 이 동점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3학년 2학기가 되면 국어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목고나 전국 자사고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단 감점, 출석 관리를 잘 못하시면 이것도 당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자사고는 모두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올 A입니다. 올 A를 받아야 되는데 민사고 같은 경우에 B 있는 학생도 합격을 했고요. 다른 전국 자사고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래도 올 A가 다 모두 받아야 된다. 그리고 3학년 성적을 프로테이지를 더 주기 때문에 3학년의 성적에 더 관심을 주고 국영수가합니다. 원칙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자소서와 면접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은 다 외고를 지원한 학생은 다 90점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전국자사고 지원한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고를 지원하는데 B가 몇 개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외고 같은 경우에 40점을 자소서와 면접에 점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면접이 당락을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 자사고는 100%입니다. 서울 자사고는 성적이 안 들어가죠? 그럼 뭐로 편결하겠습니까?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제 유튜브에 자소서에 관한 면접에 대한 강의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제 강의를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예, 고등학교에서 일반 동아리는 그렇게 쳐주지 않는데요. 자율 동아리, 자기 꿈과 연결된 자율 동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고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율 동아리를 친구 몇 명이 모아서 뭐 번역 동아리를 했다든가 그렇다면 당연히 가산점을 주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2개의 자율 동아리를 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1개만 인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잘 여쭤보셔서 자율 동아리를 꼭 하셔라. 그리고 중학교의 가장 리더십은 뭐죠? 간부 활동입니다. 총학생회장, 학생회장, 그리고 학생회 부회장, 아니면 회장, 부회장 선도. 이런 학교의 간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치는 게 뭐냐면 방송반 활동입니다. 방송반은 1학년부터 3학년 동안 활동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시청각 기재를 다 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또한 독서반도 1, 2, 3학년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책을 좀 많이 읽겠구나 하고 동아리에서는 방송반 독서반을 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쳐준다. 이런 기회가 되면 회장도 나가보시고 정교회장도 나가보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제가 전 학교에서 정교회장이 3년 내리 정교회장이 대우내고를 들어갔거든요. 그 중에 한 학생은 영어 점수가 모자란 학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소서와 면접 때 학생의 간부 같은 경우는 성적을 더 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생기부의 비교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봉사, 독서 여러 가지들 이런 거는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거 채우기 쉽습니다. 근데 학년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이 이런 거에 약합니다. 그냥 학교에 입학해서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별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런 거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설명회 어머니만 가시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지 학생들하고 같이 가세요. 예.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는 설명회에 꼭 같이 가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건 권하는 건데 방학 기간에 있죠. 그 학교 내가 민사고다. 그 민사고를 한번 사전에 민사고에 전화를 거셔서 거기 진로부장이나 교무부장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 학교를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시간을 주세요 해서 약속을 하시고 가셔서 그리고 이 여행길에 그 라인에 뭐 민사고를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하나고를 가본다든가 아니면 용인외대부고를 가본다든가 그래서 학생과 같이 한번 학교를 둘러보고 학교에 대한 게 한다면 학생들은 상당히 더 공부 효과가 더 크고요. 그리고 목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학생이 더 열심히 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예.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진학 지도할 때 꼭 방학 때 너희가 원하는 학교를 방문해라. 그래서 제가 방문한 그 케이스의 그 서류도 받아봅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어머님. 어머니 혼자 설명회 다니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설명회 하나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고등학교에 설명회를 어머니가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강당에서 얘기만 듣고 그냥 오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저희 학부형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끝나고 교무실에 가셔서 교무부장이나 진로진학 상담부장 만나셔서 자기 학생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 학교에 뭐 여쭤보도 개인적으로 끝나고 바로 오지 마시고 꼭 거기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와라. 이게 제가 학교 설명의 팁입니다. 예. 그리고 학교 말고도 학원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학교 설명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셔서 강의만 듣고 나오지 마시고 저는 꼭 말씀드리는데 그 담당자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더 좋은 캐스천이 뭐가 있냐 하고 꼭 질문하셔 오셔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생기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거 작년에 하나고등학교에서 생기부에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누가 써주죠? 교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선생이 이 학생은 불꽃 반응에 대한 실험을 잘하고 뭐 이해함하라고 특기사항을 적었으면 그게 바로 하나고등학교의 면접 질문에 나왔죠. 자, 너는 특기사항에
불꽃 반응을 이해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생기부에 보시면 종합 의견란이라고 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거든요. 하나고 같은 경우는 2학년까지만 그 내용을 보거든요. 3학년 동안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학기 초에 어머님들이 꼭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라 이렇게 꼭 전합니다. 왜? 자, 저희 자녀가 하나고에 지원합니다.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가 저희 아이가 하나고에 지원하는데 하나고에서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종합의견란을 참 중요시한답니다. 왜냐? 종합의견란은 그 담임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달라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미리 그냥 저는 민사고를 지원합니다. 하나고를 지원합니다. 저희 아는 지금 외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그 공개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담임 선생님 만나는 날 그게 꼭 미리 얘기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면접에서 자소서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은 시사적인 것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모의 면접을 요번에 중학교를 25군데를 다녔거든요. 모의 면접할 때. 그때 제가 강조한 게 이 시사 문제인데요. 이제는 학생들의 일반 자소서 질문뿐만 아니라 최근에 네가 본 뉴스가 뭐 있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볼래? 이런 식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시사적인 것도 부모님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전면 학습 분위기. 일반 학교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일반 학교하고 특목고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학습 분위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왕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예. 학생들 공부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하나고와 같이 기숙사 학교를 많이 권장합니다. 왜냐? 지금 중학생들이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숙사 활동합니다. 용인외대부고 기숙사나 뭐 이런 데 가 갖고 기숙사 활동할 때 거기에 공부 학습량도 많지만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어머님들 고등학교 보내고 또 똑같이 학원을 보낸 케이스가 있는데 상상고나 북일고나 이런 데 학원 못 다닙니다. 예, 민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 기숙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되도록이면 전 기숙사에 100%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보낸 학생들이 제 책에도 있지만 특목고만 보낸 학생들이 한 320명 됩니다. 그 기숙사 간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이 스승의 날에 찾아오면 제가 여쭤보죠. 너 기숙사 어때? 그러면 100%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어머님도 좋고 학생도 좋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는 아이의 희망입니다. 아이의 희망과 다르게 야, 너 그냥 외국어 가. 너 뭐 자소고 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가 희망하는 게 언제 나타나느냐? 제 상당 경험으로는 2학년 2학기 때 나타납니다. 예, 그때 학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로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리고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르고요. 학교마다 또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휴문고등학교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의대 지원합니다. 그러면 볼 거 없죠. 100% 휴문고등학교에 가야죠. 이런 식으로 희망과 진로와 관심 분야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고2뿐만 아니라 대입에서도 제가 꼭 좋은 정보를 드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자만 카페에는 3만 개가 넘는 고입, 대입이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최신 뉴스까지 다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 어머님들 모두 잘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